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선입니다. 희망의 새아침 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박민찬의 세계관입니다. 박민찬이가 어떻게 세계를 보고 있는지 한번 오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쉽게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 있죠. 우물 안에 개구리. 그게 우물 안에 개구리는 그 우물 안밖에는 볼 수가 없죠. 그 밖의 세상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아는 사람을 보고 우물 안에 개구리다 이렇게 예로부터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보는 거는요. 전 세계에는 지금 우물 안에 개구리다. 우물 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우물 밖에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박민찬입니다. 제가 보니까 전 세계에는 지금 우물 안에 개구리 시기예요. 그것밖에 몰라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연의 이치를 보니까 저는 밖에 있더라고요. 어느샌가 밖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밖의 세상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을 개구리로 표현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밖에 지금 모른다는 얘기고, 저는 이제 밖에서 세상을 다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람은 또 우리 대한민국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만 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보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죠. 오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봤어요. 뭐를 봤느냐? 자연을 봤죠, 자연. 그래서 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박민찬을 몰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사는 것은 우물 안에 개구리 식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잘 나가니 어쩌니,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나가니 어쩌니, 뭐 잘난 척하고 아주 오만해 있는 걸 보면 저는 정말 어떻게 눈으로 이렇게 깔고 본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보니까 손톱만한 거 가지고 그렇게들 잘난 척하고 하는 거 보면 참 가소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자연의 그 근원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볼 수는 있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연의 그 이치를, 원리를, 자연에서 있는 그 모든 것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가 다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늘의 뜻이 이 자연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자연이었고, 부처, 공자 다 예수가 한 말이 다 자연을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밝히고 나니까 제가 보는 거는 우물 안에 개구리다. 인류는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저 화를 내고 막 얘기했지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개돼지로 보인다 그랬어요. 그냥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죠. 어떻게 감히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비하하느냐. 저는 답답하니까 그렇게 비하를 했죠.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 방법을 손에 쥐어줘도 알려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박민찬이 너 하나 잘났냐? 뭐 네가 얼마큼 잘났길래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거예요. 그만한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세계관은 일반론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데가 더 큰 게 있다. 풍수라는 게 그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 풍. 바람이 눈에 안 보인다. 그런데 풍수는 기를 활용하는 거다. 그 바람이 눈에 안 보이듯이 기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그 기에서 모든 것을 다 좌우된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기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풍수지리학이다. 그래서 이 기의 모든 영향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 영향이 얼마큼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고 있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거는요, 자연활용법을 10%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90%란 이 어마어마한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로부터 자연은 무궁무진하다 그랬죠? 무궁무진하게 남아있어요. 이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히 우리 국민들에게 세계인에게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런 것도 없이 함부로 말했다가 정말 큰일 나죠. 제가 한 말이 또 뭐 이유가 있다든가 하면 빨리 와야 돼요. 저는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과연 뭘 가지고 맨날 수박 겉핥기로 말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고 쫓아오기를 바라요 저는.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좀 정말 좀 실감 있게 듣고 과학자로서의 한번 역할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석가공자 예수도 이걸 몰랐다 얘기했어요. 당연히 몰랐죠. 그리고 감히 어떻게 예수에게 석가에게 비교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말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 아니 석가공자 예수보다 더 못해야 됩니까? 더 잘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이 된다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감이라니 그 이상이 되면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말을 나한테 하죠? 자, 스승보다 제자가 더 위대해야 돼요. 더 훌륭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스승도 비신하는 겁니다. 스승보다 제자가 무조건 스승만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옳은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이 성공했어.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들이 성공하니 자식이 성공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아들이 성공했는데 자식을 시기하거나 자식을 무시한다면 그거는 가짜 아버지야. 얻은 아버지야. 그거는. 정말 진정한 아버지는 아들을 참 흐뭇하게 생각하고 참 인정하겠죠. 가짜 아버지는 인정 안 하죠. 그와 같이 스승보다 더 제자는 더 훌륭해야 돼요. 그러니까 석가공자 예수보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다 말이죠. 그 이상이 된다는 게 왜 나쁜 겁니까? 왜 그렇게 얘기들 하는지요?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은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그 이상이 되세요. 박민찬이 그 이상이 되시라고요. 그거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러러 봐야죠, 당연히. 그와 같이 여러분도 저를 우러러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연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다 같이 활용해서 다 같이 우리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자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오만하니 건방지니 아는 척하니, 나는 도리어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보는 건 오만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물 안에 개구리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물 바깥에 있는 저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나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더니, 목소리 그거 숫자 많다고 자꾸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진정으로 이거 색다른 차원이 다른 그 자연의 이치 연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잣대를 가지고 저는 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 스타일이다. 그것밖에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세상이 있어요. 일전에도 말했죠. 풍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을 말하는 거라. 기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그럼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것은 10%고 안 보이는 게 90%라는 거죠. 그러니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얘기가 연구가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또 제가 아침에 쭉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해서 희망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바로 그거지. 박민찬의 세계관,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 세계를 보는 눈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인이 지금 생각하는 거,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일전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라고 봅니까? 세계 대통령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면 세계 대통령이죠. 자, 트럼프 철학은 손자병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트럼프는 박민찬의 연구에 한 수 아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박민찬이 풍수 아래다 이거야. 트럼프는 자기만 이기는 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똑같이 성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이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또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 힘이 안 들어. 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이게 합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가 한 수 아래다라는 거죠. 만일 정말 이 트럼프가 이 연구를 알고 있다면 아마 미국에서 쫓아올 겁니다. 당장 쫓아올 거예요, 저한테. 왜? 자기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찾아올 거예요. 이 연구를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 이것만 하게 되면 세계 미래까지 영웅이 됩니다. 사후 수천 년까지 역사적인 영웅이 됩니다. 석가 공자 부처 그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인류 성인이 3대 성인이 그 세 사람인데요. 그 이상의 영웅이 된다 이거죠. 석가가 3,000년이 넘었죠. 그래도 지금 성인 소리 듣잖아요. 근데 그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이상의 연구를 가지고 세상의 뜻을 펼치게 되니까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민찬이한테 함부로들 말하는 거는 정말 오만한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석가공자 예수보다 그 이상이 되면 더 좋은 거지. 좋은 건 박민찬이 하나한테 좋은 건가요? 전 세계에 좋은 건데. 그렇잖아요. 그걸 왜 시기하고 왜 그 이상 왜 그 함부로 그런 사람의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는 건 너무 오만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희망의 새 아침, 오늘은 또 특별하게 박민찬의 그 가지고 있는 정말 모든 걸 다 좀 보여드리려고 그만큼 얘기했으면은 아마 이해는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 그동안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 유튜브 이 방송 등등 뭐 언론 기사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영향이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희망의 새 아침 한국 주제는 박민찬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